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민주체제 국가에 있어서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를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도 유권자의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요.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 동안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 진행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뒤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및 검증 토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 안내해 드리죠. 기조 연설은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은 각 1분 30초, 사회자 공통 질문 답변 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후보별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 검증 토론은 공약 발표가 1분 30초,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로 각 7분씩 드리고 마무리 발언은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아무쪼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연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먼저 신재경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동구 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신재경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비 소식도 간간히 있지만 이미 개나리와 목련이 활짝 핀 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치 역시도 새로운 바람과 인물이 싹을 틔우면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봄이 유난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겨울 정치를 끝내고 새 봄을 앞당길 자가 바로 저 신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국민들과 남동 구민들을 안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안녕하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반쪽 정권 교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폭주로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제대로 비전과 국정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남동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동을 지역은 지난 12년 동안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현안과 과제가 방치되어 떠나는 남동이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잃어버린 12년이라고들 합니다. 저 신재경과 국민의힘이 바로 잡겠습니다. 파행적인 의회 권력을 바로잡고 우리 남동 지역의 현안들을 확실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청하고 시정하여 잘 채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훈기 후보의 기조연설 2분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울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훈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신문과 방송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민주당 영입인재 13호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했습니다. 저는 인천의 500년 산 집안의 아들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인천인입니다. 그리고 남동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동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만수동의 단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다 산정된 건을 파헤쳐서 특종 보도를 했고 인천시에서 단방마을을 비롯해서 무려 138억 원의 과다 산정된 분양가를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려 3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산정하면 수천억, 수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잔동의 궤종양 사건을 해결해서 암과 폐유리섬유가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강직함과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저는 저의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한다, 지금 바꾼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참신한 신인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를 하고 남동의 모든 현안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강력한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과 공약을 듣기 위한 시간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에 나온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또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 보죠. 총 3가지 주제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 간 상호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입니다. 먼저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동구 예산은 1조 원을 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19.6%를 기록하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28%에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구청 재정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23년 12월 말일 기준 150억 원에 달하며 조정 교부금마저 삭감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매년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남동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훈기 후보부터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17.2%입니다. 그리고 남동구의 예산은 1조 888억 원. 남동구에서 지방세와 세액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재원 갖고는 남동구에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에서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정부의 재정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남동 같은 경우에 대규모 개발 사업도 없고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지역 재정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차별화 때문인지 어떤 그 억제 재정 정책을 하는데 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 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에서 세수를 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역만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재정 기조를 바꿔줘야지 해결된다고
이런 큰 틀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 이번엔 신재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이 보통 75대 25 정도로 됩니다. 근데 실제 집행은 지방에서 75%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갖고서 그래서 2할 자치다, 3할 자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6대 4 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 자주도가 자꾸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재정 건전성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남동구 재산세 및 뭐 부동산 교부세 또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에 비해서 조금 씀씀이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재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령 인구가 확대되거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 보육 지원 강화 등 사회복지 예산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의 예산의 한 68%가 이 복지 예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재산세라든지 자체 사용을 확대를 하고 살기조와 대차 자원은 남동구를 만들면 세수 증대를 할 수 있고 중복 투자 등의 이런 세출 구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원을 조금 더 넓히며 또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남동구 부채 감소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한 각 후보 간 상호 토론 이어가 보죠. 먼저 이훈기 후보는 신재경 후보에게 30초 질문을 할 수 있고 신재경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재경 후보가 이훈기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훈기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훈기 후보, 신재경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동구에 그런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쪽 만수주공 1에서 6단지도 다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우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이런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좀 부담을 낮추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이 합의점을 찾으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공공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이익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어 주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재경 후보가 이훈기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남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이 후보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거의 7.5 대 2.5의 비율인데 그래서 한 6대 4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재산세 등의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필수 경상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비율을 7.5, 2.5 이걸 6대 4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자 감세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 감세가 지역 재정을 더 위축시키고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그래도 많이 소득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 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자 감세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 그리고 지방 재정이 위축되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그 중앙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용적률을 늘려갖고 지방재정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지금 인천을 보면 여러 곳에 난개발이 많습니다. 용적률을 높아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서고 교통난 그리고 주거 환경도 오히려 과거보다 새로운 아파트를 졌지만 더 열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높여갖고 지방세를 더 걷는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천을 보면 도시의 스카이라인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후보께서도 좀 더 지방세 확충과 용적률 높이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남동구 부채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는 제2경인선, GTX-B, 인천 2호선 연장, 경강선 등이 주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논현, 서창지구 주민들은 광역철도망의 조기 구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인천시 또는 남동구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어렵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와의 예산, 통과, 노선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교통의 조기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실행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신재경 후보 먼저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인천 및 남동 교통망을 보면 멈춰버린 12년이 생각나서 한숨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서창 이동에 가보면 제2경인선 관련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교통지역, 지옥탈출, 제2경인선 당장 설치하라. 교통폭력, 제2경인선을 설치한다던 그만둔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죽기 전에 타보자, 제2경인선 가자.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이 많이들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있어서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절실히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든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부분, 그다음에 남동 서창에서 김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철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지역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선 철도 사업이 처음에 재정 사업으로 했다가 이제 민자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또 소외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서창 1지구가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서창 1지구가 2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교통의 편의와 이런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이훈기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 남동울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서창 같은 지역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교통 인프라 구축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제2경인선입니다. 제2경인선은 2018년부터 민주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기지창 문제로 약간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대안 노선을 마련했고 지금 그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기 직전에 있습니다. 일단 2024년 올해 연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2028년에 착공해서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철도 하나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말씀하시지만 그 철도 사업은 뭐 사전 타당성 조사의 1년, 예비 타당성 조사의 1.5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보통 한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서로 신뢰하고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국힘도
국민의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철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같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광역철도 및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입니다. 먼저 신재경 후보가 이훈기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훈기 후보는 1분 30초 답하시고 다시 이훈기 후보가 신재경 후보에게 30초 질문, 신재경 후보는 1분 30초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재경 후보, 이훈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그 맹성규 의원님하고 그 교통 공약에 대해서 공통으로 아마 발표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통 확충망 관련해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의 용역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는데 혹시 좀 이걸 어떻게 해서 안양까지 추진하시려는 건지 이에 대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특히 서창 지역 같은 경우에 서창 지역에 도시 계획이 있었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뭐 지난 일을 지금 논해봐야 소용이 없고 저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사실상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인 2호선과 연계돼 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뭐 9호선 뭐 그 이상으로 촘촘하게 겸밀점 연결되면서 환승도 하고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 2호선도 인천 2호선만 연장해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인 2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GTX-B 이런 게 모두 같이 연계돼서 서울처럼 거미줄처럼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천 2호선이 그 남동을에선 가장 문제되는 게 서창 지역이 인천 2호선이 없고 어떠한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에 서창 지역 주민들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송내역까지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가서 송내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호선 문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경인 2호선, GTX-B 모든과 연계해서 풀어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이훈기 후보가 신재경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 도시철도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경인 2호선이나 인천 2호선 등 여러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2018년에 시작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철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초당적으로 그리고 유권자나 주민 입장에선 당을 떠나서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같이 네, 할지 신재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 국민의힘은 어느 당보다 정말 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철도 혁명을 위해서 가장 앞서고 그다음에 그것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GTX-B 착공 기념식도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계시고 저희 당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 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한다는 건 그건 경기도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거지 인천의 기본 계획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경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시도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나머지 당연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2경인선이다. 그다음에 인천 2호선에서 광명까지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민주당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로서 성과로서 나타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철도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2경인선과 지하철 2호선 논현까지 연장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실천력,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은 당연히 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광역철도 등 교통망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동구가 친수 공간 조성 및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래내 시장, 9월 시장 인근 주차난 가중,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대립 중인데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반대한다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훈기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청계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그랬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청계천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 만수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주차난 그리고 예산 확보입니다. 지금 만수천에는 393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뜯어낼 경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만수천을 이제 해체하면 그 목회를 해체하면 88면의 주차장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차난 그리고 교통 혼란, 주변 상권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는 그 주변에 만수 1, 2지구 재건축, 재개발과 연계해서 만수천과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수천 생태하천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수기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하천과 주변의 개발이 연계되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신재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90년대에 주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서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원도심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대 관건은 바로 이 사업비 조달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폐쇄하고 대체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겁니다. 사업비 조달은 현재 만수천이 국어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가운데 환경부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쇄되는 공영주차장은 만수천 주변의 구월동이라든지 만수동 등 4개 재개발 사업과 연계 시행해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보건사업과 연계한 4개 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민자사업이 아닌 LH 등 공영사업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유 토지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복원되는 생태하천 양쪽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 및 운동 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50m 녹지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구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과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입니다. 먼저 이훈기 후보는 신재경 후보에게 30초 질문하실 수 있고 신재경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재경 후보가 이훈기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 진행하시고 이훈기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훈기 후보, 신재경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아까 주차장, 대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안 주차장을 2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변에 대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연계가 다 되어 있고 아까 4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구월동 1309-29 1원, 구월 4동 1300-8 1원, 만수 1동 935-1원, 만수 5동 923 1원 등 이렇게 다 4개 재개발 사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공영 개발을 하거나 한다면
거기 하는 업체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좀 공적인 부분이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기부 체납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구청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시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절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인지 그것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재경 후보가 이훈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런 방향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런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검토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좀 말씀은 주셨지만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그럼 반대를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반대라는 게 아니고 그 인천에 많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인천의 미추홀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도시가 너무 답답하다, 숨 막힌다.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천 도시 전체를 좀 스카이라인도 그렇고 좀 품격 있는 인천이 집값이 상당히 쌉니다. 수도권에 있는 위성 도시들보다도 집값이 훨씬 낮은 게 인천입니다. 전 이게 어떤 인천의 개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적률과 수익 여기에 가장 큰 중심을 두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적률을 조정하면서 그 아파트의 가치나 품격을 높여서 거기 사는 분들의 자산 가치를 더 높여주면 그게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천 전체 남동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인데요.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텐데요.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의 경우에도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자 공약 발표는 신재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공원에 대한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대공원은 관모산 일대에 걸쳐 있으며 소래산 줄기의 상하산과 거마산을 끼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농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연간 400여만 명의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을 즐기고 학생 등이 교육 및 체험 현장으로 활용되는 등 당초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인천대공원의 규모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시설도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 등 실감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인천의 근현대사를 재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역사 재인식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반려인 쉼터를 신설해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서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 걷기 운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 맨발 걷기라든지 환토길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후보는 신재경 후보께 30초 질문하시고 신재경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훈기 후보가 신재경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하시고 신재경 후보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훈기 후보, 신재경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 공약에 인천대공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천대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고 남동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너무 저랑 같은 생각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인천대공원은 사실 자연공원으로 조성은 돼 있는데 아까 뭐 디지털화해서 뭐 다른 그림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자연을 살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디지털 테마파크라고 해서 거기서 엄청난 구조물이 필요하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레이저라든지 빛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실현하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시설이라든지 구조물이 절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쪽에 통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도 가보면 그런 루나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간에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대공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이 모든 곳에 관문이지 않습니까? 항공과 그다음에 해양과 모든 또 철도에 다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인천에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으로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로서의 디지털 테마파크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천의 근현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빛으로 레이저로 쫙 조명을 하고 조연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그리고 관광 수익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인천이 앞서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이훈기 후보 보충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이 원래 최기선 시장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때 최기선 시장이 공약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 인천대공원에는 놀이시설이나 가공적인 시설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천대공원이 30년 넘게 이렇게 이어오면서 자연 친화 공원이 됐고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시설이나 가공적인 게 들어간. 그렇지만 인천대공원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질문 시간 됐습니다. 답해 그래서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가 뭐냐면 둘레길을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뭐냐면 황토길을 또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후보님께서 얼마 전에 그 황토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가 뭐 놀이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확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그 시설을 갖고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더 좀 활용하면서 서민들이라든지 이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인천에라든지 이런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면 연간 400만 명이 아니라 그 배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볼거리가 있는 그런 핫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자연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에 대해서 뭐 자연을 훼손한다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더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라든지 황토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볼 수 있는 이런 레이저 쇼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훈기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 여러 공약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인천대공원과 관련해서 저도 그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신재경 후보가 말씀하신
그 디지털 테마파크도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공원을 어떤 치유의 숲, 자연을 품은 정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황토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맨발 걷기 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대공원을 즐기고 자연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축제도 좀 만들었으면 하고, 그리고 인천 대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에 그 만수 주공 아파트 재개발, 이것도 대공원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수 주공 재개발 재건축도 그 대공원과 연계해서 좀 생태적이고 여기에 사는 분들이 대공원까지 뭐 1시간, 2시간의 코스로 힐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천 대공원이 전국 최고의 공원이 되게 만든 게 제 공약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활 공약, 가령 뭐 언덕길에 열선을 한다든가, 뭐 정류장에 열선을 깔아서 엉뜨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른들 경로당에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뭐 족구장을 늘린다든가 생활 공약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입니다. 먼저 심재경 후보는 이훈기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고, 이훈기 후보는 다시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고요. 다시 신재경 후보는 이훈기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을 하시고, 이훈기 후보는 다시 1분 30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신재경 후보, 이훈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인천 대공원에 관련해서 저 좀 같은 입장이고 같은 생각이라 좀 오히려 반갑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면 치유의 숲이다, 황토길이다, 맨발 걷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대규모 축제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럼 대규모 축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인천대공원이 송영길 시장 시절에 대공원의 많은 길을 그 보도블록 같은 걸 뜯어내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인천대공원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돼 있어요. 일부 분들은 뭐 비가 오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또 하시지만 요즘은 맨발 걷기가 상당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인천대공원이 그런 대공원 내도 있고 주변의 산과 연계해서 가장 걷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 대회 같은 게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인천에도 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대형 마라톤 대회가 많은데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이상의 걷기 대회 축제를 대공원에 유치해서 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라톤 대회 많이 하듯이 예산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대공원에 아까 이제 뭐 놀이시설이나 가공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공원은 대공원만의 자연공원으로 지키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떤 디지털 테마파크, 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인천의 개항 공간, 뭐 항구 쪽에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더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신재경 후보, 이훈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좀 생각이 차이일 수 있고요. 아까 만수주공 재건축하고 이 인천 대공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두 시간 정도 힐링 코스라든지 이런 걸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만수주공 1단지, 6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만수주공 재건축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그때까지 뭐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전 만수지구 재건축이 기존의 아파트를 용적률 높여서 짓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한 6천, 7천 가구 되는데 그 재건축하면 최대한 15,000가구까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뭐 더 줄일 수도 있고, 어디에는 뭐 저층으로 짓고, 그러니까 서로 단지마다 좀 다르게 지면서 그 만수주공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거기 사는 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주변의 가치까지 올라가고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논의, 수기 과정, 물론 개인의 재산권 문제지만 저는 만수조공 재건축이 남동을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개발이 되는 인천의 다른 아파트와 달리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시간을 갖고 만들고 그 아파트가 인천 대공원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그런 곳으로 만들고 네.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각각 7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지역 현안 또는 공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추이 사항은 질문은 2분 이내로 당부드리고 또 답변도 1분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도중에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가 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고요. 이훈기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 이런 얘기,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살기 힘들다. 불안하다. 내 직장이 불안하다. 내 삶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민생에 대해서 지금 정권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파한단에 875원 얘기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말 저런 걸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참모들이 뭔가 역할을 잘못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이나 주민을 대신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신재경 후보께서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도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사실 대통령실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신 최고 책임자인데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리고 민생과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대통령의 문제인지 참모들이 보필을 잘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파 발언인데요. 실은 대파는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875원이 사실이었답니다. 당일 대파 한 당 가격이. 대통령이 방문한 서초 양재동 하나로마트 외에도 서울 창동이라든지 수원, 고양, 성남, 청주, 울산 다 875원이었답니다. 그러면 진짜 875원이었느냐? 라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875원이었답니다. 보면 대파 한 달에 875원인데 정상가 4,250원에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 2,000원, 농협 자체 할인가 1,000원, 정부의 할인 지원가 375원을 적용해서 실제로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곡해하시거나 좀 잘못 좀 전달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발언했던 사실을 한번 봤더니 실은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협 유통대표가 원래 가격은 1,700원 정도인데 저희가 875원에 한다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합리적 가격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875원 자체의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해서 누구나 충분히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민생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모들도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날 가격이 875원이었다. 이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그날 예. 마트에 가서 대파를 샀어요. 한 단에 3,900원 주고 샀고 그날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게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창대시장에 갔는데 거기 3,500원에 팔았는데 원래는 4,000원, 5,000원 하는 걸 좀 싸게 판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확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 분야에 오래 종사했고 언론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정권의 언론 정책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송 통제기구, 검열기구로 전락해 있어요. 이거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그리고 그 뭔가 좀 일을 하려는 기자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송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명품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외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나 있던 일이에요.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외신을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처참한 언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재경 후보께서는 우리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언론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잡았다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전임 정부에서는 제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해 보고 자문해 본다면 오히려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TV조선 뭐 승인 문제, 재승인 문제 갖고서 점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다 형사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좀 유리한 부분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다는 겁니까? 대체 지금이 무슨 군사정부 시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저희 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 있고 그래서 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자유롭게 비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서 지금의 암흑의 시기로서 무슨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는다?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건 정권에 따라서 차별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가장 기본적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 만약에 제가 국회에 간다면 그 법을 가장 먼저 다시 입법해서 통과시키고 싶은데, 공영방송을 정권이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읽히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3분 정도가 남았는데 주도권 7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신재경 후보 주도권 사용하시면서 두 분께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신재경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로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반영한 매우 적절하고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사류라고 질타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 독재로 얼려진 21대 국회를 보면 나아지기는커녕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후진적으로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대부분 이미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정치 혐오에 기댄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 정당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얘기하고 공약하고 근데 안 지켜진 건 국민의힘 과거에 뭐 한나라당에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안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미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권 내려놓기나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서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바꿔내고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지금 누가 했니 이런 걸 떠나서 서로 합의를 해서 몇 개를 정말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런 말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정작 본인한테 그런 것이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문자를 날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에 공천 신청을 했을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라든지 청년 및 윤리규칙 준수,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만나,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이걸 다 공개적으로 다 서약하고 다 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다 서명까지 하고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것부터 실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보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이런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지가 있고 저는 정치 신인으로서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저는 그 과거 민주당이 내세웠던 어떤 특권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선도적으로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가지만 더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인데요. 제2 경인선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전에 이 지역의 3선 의원을 지내셨던 윤관석 의원께서 19대, 20대, 21대 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19대, 20대에는 그 인천에서부터 인천 대공원에서 저쪽 광명역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그랬고 21대 때에는 바로 제2경인선을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공보까지 다 갖고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2년 동안에 서창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 나머지 우리 남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특히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서창지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서창 1지구와 2지구가 분명히 통과가 돼야 되고 운현역을 통해서 아무튼 저쪽 시흥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서창 1지구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민자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선을 제안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좀 탐문해보고 여기저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서창 일지구는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경인 2호선 문제는 신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윤관석 의원이 12년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도 연계돼 있고 또 서울까지 3개 시도가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1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풀어내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명 얘기를 했는데 광면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안양도 나오고 네. 수도 두 분께 드린 7분씩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재경 후보 2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남동구을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이 후보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토론회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두 후보 모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남동구와 구민을 위한 고민과 열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실천과 성과로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될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당에서 현장 정치를 경험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여 국정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국정과 국회 운영 그리고 입법과 예산 프로세스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남동 발전을 위한 커다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행 연습 없이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우리 남동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인천시장도 남동구청장도 모두 제가 속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모두 원팀이 되어 우리 남동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남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이 후보님의 지혜도 빌리고 더불어민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낙후된 원도심, 떠나는 남동이 아닌 살기 좋은 남동, 살고 싶은 남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과분하게도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29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좋은 후보 33인을 선정했는데 저도 포함되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꼭 부응하여 깨끗한 정치, 선진 정치를 이루겠습니다. 힘있고 타고난 후보, 저 신재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봄에 승리할 2번 후보 신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훈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간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동 주민 여러분, 요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바꿔달라, 못 살겠다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정권 심판이 구호가 아닙니다. 정권 심판이 이제 나의 일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 유권자들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내 가정 경제가 파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주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자식 세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년 만에 경제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모두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을 심판하면서 내 삶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인천 사람인 이윤기, 인천 남동을 바꾸겠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처럼 한다면 하고 바꾸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들어온 참신한 신인 정치인입니다. 저의 강점은 강직성과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남동 발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남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방송해드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